처음 해외 선물 시작할 때 보조 지표부터 찾는 경우가 많아요. 주식하시던 분들은 RSI, MACD 익숙하니까 그대로 가져오고, 처음 시작하는 분들도 유튜브 보면 지표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사용하게 되는 거죠. 이론적으로만 보면 굉장히 그럴듯해요. 기준도 있어 보이고 숫자도 있고 뭔가 체계적으로 매매하는 느낌도 나죠. 저도 처음엔 그게 맞는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시장에서 직접 사용해보면 생각보다 맞지 않는다라고 느낄 거예요. RSI가 과매수라고 해서 팔았는데 막상 팔고 나면 가격은 더 올라가고, MACD가 꺾이는 걸 보고 손절했는데 진짜 상승은 오히려 그 뒤에 나오더라고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은 지표가 부족해서 또는 나에게 맞는 지표를 찾지 못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딱 그랬어요. 차트 위에 뭔가를 더 얹으면 더 정교해지고 더 안전해질 거라고 믿었거든요. 근데 보조지표가 추가되면 추가될수록 차트는 점점 복잡해지고 매매가 더 쉬워지진 않더라고요. 오히려 판단은 느려지고 들어가야 할 자리는 더 헷갈리고 손절도 계속 늘어났어요. 근데 이게 저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많은 투자자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가 뭐냐면 늘 타이밍이 늦는다는 거예요. 이미 다 오른 뒤에 매수 포지션에 들어가고 반등하기 직전에 손절하죠. 그리고 나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나는 항상 늦지? 왜 나는 맨날 고점에서 사고 바닥에서 팔지?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캔들보다 보조지표를 더 우선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평선이 뭐였는지, RSI가 과매수인지 과매도인지, 볼린저 밴드가 확장했는지 축소했는지, 이 정보를 토대로 진입에 대한 근거를 찾아요. 왜? 보조지표는 보기 편하거든요. 선으로 정리돼 있고 기준도 있어 보이고 마치 정답을 알려주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래요. 그래서 그 신호만 따라가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시장은 절대 지표대로 움직여주지 않죠. 가격은 이미 움직이고 우리는 그 움직임이 나온 뒤에 형성되는 후행성 지표를 보고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매매를 계속 하면서도 캔들보다 그 위에 붙어있는 보조지표를 더 믿고 있었고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던 거죠. 실제로 수익이 나기 시작한 시기도 보조지표를 하나씩 걷어내고 캔들을 제대로 보기 시작하면서부터였어요. 캔들을 이해하니까 일관된 매매를 할 수 있게 되고 자연스럽게 수익이 따라오더라고요. 보조지표가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이평선도 RSI도 볼린저 밴드도 어떤 보조지표든 참고는 할 수 있어요. 다만 보조지표를 우선으로 보기보다 캔들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캔들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어디서 진입하는 게 유리하고 어디서 정리해야 하는지 모든 매매에 대한 정보가 차트 위에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캔들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네이버에서 레드트레이더 카페를 검색하세요. 우리는 3-3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 번째 3은 색상, 몸통, 그리고 꼬리예요. 먼저 색상은 그 시간대 마감을 누가 가져갔는지를 보여주죠. 양봉이면 매수가 마감을 가져간 거고 음봉이면 매도가 마감을 가져간 거예요. 여기서 봐야 하는 건 캔들의 색상과 이 봉이 어디서 출발했냐는 거예요. 같은 양봉이어도 가격이 하락하는 구간에서 나오는 양봉은 매도세가 약해지고 있구나 라고 읽을 수 있고, 이미 상승이 진행되고 있는 구간에서 나오는 양봉은 아직 상승할 힘이 남아있구나 라고 읽을 수 있어요. 같은 양봉이라도 아래에서 나오냐 위에서 나오냐에 따라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다음은 몸통이에요. 몸통은 간단합니다. 크기만 봐주면 돼요. 몸통이 크면 그 방향으로 힘이 강했다는 거고, 작으면 계속해서 힘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꼬리는 가격이 한번 도달했다가 되돌려진 흔적이에요. 아래 꼬리가 길면 강한 하락세가 나왔지만 더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뜻이고, 윗꼬리가 길면 강한 상승세가 나왔지만 더 강한 하락세가 눌러줬다는 뜻이에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아는 내용이죠. 제가 말하려는 핵심은 이 세 가지를 따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그림으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그럼 차트 패턴을 외우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단순히 패턴을 외워서 대응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시장의 의도를 파악하는 거죠. 아까 제가 3-3만 기억하면 된다고 했죠. 첫 번째 3이 색상, 몸통, 꼬리였다면 두 번째 3은 자리입니다. 반등이 나오는 자리, 눌림이 나오는 자리, 그리고 횡보가 깨지는 자리예요. 이 세 가지만 볼 줄 알아도 거의 모든 구간에서 대응이 가능합니다. 먼저 반등이 나오는 자리부터 볼게요. 가격이 계속 밀리면서 음봉이 연속으로 나오고 대부분은 더 빠질 거라고 생각하는 자리예요. 이런 구간을 잘 보다 보면 하락하는 봉의 크기가 점점 작아질 때가 있어요. 음봉이 작아졌다는 건 매도세가 약해지고 있다는 거고, 반등할 자리를 찾고 있다는 신호예요. 이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잡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과거 데이터를 활용하는 거예요. 이미 지나간 차트가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차트는 기본적으로 지켜주려는 습성과 되돌아오려는 습성이 있어요. 반등이 나왔던 자리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고, 눌림이 나왔던 자리에서 다시 한번 눌림이 나올 확률이 높은 거죠. 과거 데이터를 보면 여기서 가격을 지켜주고 반등이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우리는 여기를 매수 포지션으로 세팅합니다. 단순히 가격을 지켜줄 것 같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락 중에 매도세가 약해지고 꼬리 달린 양봉이 나오는 구간, 그 근처에서 강하게 지지받았던 라인을 찾는 거예요. 손절 라인은 저점의 꼬리나 진입
진입가 기준 20에서 30포인트 아래에 세팅해요. 이 매매법이 좋은 이유는 진입과 손절 라인이 명확하고 손익비가 좋다는 거예요. 반등이 나왔던 구간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해당 자리가 밀려버리면 칼같이 손절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반대로 상승했을 때는 손절가 대비 최소 2배 이상 익절할 수 있는 자리가 돼요. 반대 상황으로 한번 더 보겠습니다. 눌림이 나오는 자리예요. 방식은 똑같아요. 양봉이 연속으로 나오면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양봉의 크기가 줄어들면서 매수세가 약해지는 구간을 확인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과거 데이터를 활용합니다. 해당 구간에서 가격이 저항을 받고 눌림이 나왔던 적이 있는지 확인하는 거죠. 과거 데이터를 보면 같은 자리에서 저항을 받고 눌리는 캔들을 확인할 수 있고, 여기를 매도 진입 기준으로 세팅하고, 손절 라인은 고점 꼬리 위 또는 진입가 기준 20에서 30포인트 위에 세팅합니다. 결국 방향은 다르지만 매매하는 방식은 완전히 같아요. 힘이 약해지는 구간에서 과거에 반응이 나왔던 자리를 찾고 진입과 손절을 명확하게 세팅하는 것. 틀리면 손절, 이기면 최소 2배 이상 익절 자리를 찾는 거죠. 선물 투자는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같은 자리에서 이기고 지고를 반복하면서 결국 좋은 손익비로 계좌를 키워가는 게 이 매매법의 핵심입니다. 마지막은 횡보가 깨지는 자리를 볼게요. 캔들이 박스를 만들면서 위아래로 크게 못 가고 계속 옆으로 움직이는 구간, 고점과 저점을 지켜주며 박스 형태를 유지하는 구간을 횡보라고 불러요. 이런 구간은 사실 수익도 손실도 보기 힘든 구간이에요. 그럼에도 사람들이 횡보 구간에서 손실을 보는 이유가 차트가 이제 곧 상승할 것 같다는 불안감, 돈을 벌고 싶은 욕심에 근거 없는 포지션에 들어가고 진입과 손절을 반복하다가 손실이 늘어나는 경우예요. 횡보 구간은 추세가 나오기 전에 힘을 모으는 자리라고도 해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냐면, 횡보하던 박스가 깨지는 순간 캔들이 한쪽 방향으로 이탈하며 추세가 형성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돌파 구간이라고 생각하면 달려들겠지만 시장은 대중과 반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가 노려야 하는 건 그 다음 자리예요. 캔들이 횡보 라인을 뚫고 상승하면 저항선이었던 박스 상단이 지지선으로 바뀌게 됐는데, 상승했던 캔들이 다시 돌아와서 종가 기준으로 자리를 지지해주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리를 지켜주는 걸 확인하면 그때 포지션에 진입하는 거죠. 아까도 말했지만 캔들은 밀어낸 자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려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불필요한 진입과 손절이 사라져요. 반등이 나오는 자리, 눌림이 나오는 자리, 횡보가 깨지는 자리의 공통점은 캔들 하나만 보고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자리를 정말 시장이 지켜주는지 한 번 더 확인하고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캔들을 보는 기본적인 방법이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하자면 계좌를 오래 지키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틀렸을 때 손실을 빠르게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한두 번 맞히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죠. 문제는 틀렸을 때 대응법을 모르면 근거 없는 물타기가 들어가고 작게 끝낼 수 있었던 손실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차트는 내가 맞았다는 걸 알려주기보다 내가 어디서 틀렸는지를 더 빨리 보여줄 때가 많아요. 지지받아야 할 자리가 깨지기 시작하면 내가 구상했던 시나리오가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고, 시가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던 자리인데 그걸 못 지켰다면 내 관점이 틀렸다는 거예요. 돌파인 줄 알고 진입했는데 다시 밀려 들어오면 그건 돌파가 아니라 실패였던 거예요. 이것처럼 틀렸다는 걸 인정하고 손절은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한 또 하나의 익절이라고 생각하세요. 캔들이 주는 정보를 파악하고 손절을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의 매매와 계좌는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레드트레이더 카페에 가입하시면 매일 업데이트되는 시장 분석과 실전 매매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1:1 상담이 가능한 레드 전용 소통 공간과 진입부터 청산까지 포지션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관전방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드트레이더 카페 또는 고정 댓글 상담센터를 확인해주세요.